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즈쌤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우리 영어 공부 해볼 거고요.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현재 진행형을 쓰지 않는 동사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어떤 동사들을 현재 진행형을 안 쓰고 어떤 동사는 현재 진행형으로 자주 쓰는지 그런 동사들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꼭 이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양한 녹화 버튼 눌렀습니다. 이 다양한 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다양한 동사들을 배워보고 그냥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페이지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은 늘 이런 식이에요. 먼저 한글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영어로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하지만 제가 준비해온 말은 길지 않습니다. 늘 짧아요. 그래서 두세 개의 단어 조합이면 만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보시고 저랑 같이 만들어보고 확장도 해보고 이런 수업이니까 같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첫 번째, 물을 마시고 있다. 지금은 이제 진행형부터 볼 거예요. 제가 진행형을 쓰지 않는 동사라고 했지만 그건 좀 나중에 볼 거고요. 일단은 진행형이 뭔지 그거부터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진행형부터 볼 거고요. 물을 마시고 있다. 여러분 아무도 쓰고 계시진 않는데 물을 마시고 있다. 제가 먼저 포문을 열겠습니다. 물을 마시고 있다는요, 영어로 drinking water라고 합니다. drinking water. 이게 물을 마시고 있다예요. 물을 마시다는 그냥 drink water인데 내가 물을 마시고 있는 거면 drinking water. 여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행형을 쓸 때는 항상 I am, she is 이런 식으로 비동사를 넣어서 쓰셔야 돼요. 왜냐면 drinking 이렇게 drink란 동사에 ing를 붙이는 순간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더 이상 형용사로 모양을 바꾼 거기 때문에 동사가 꼭 필요하고요. 그 동사 위치에 비동사가 위치하는 겁니다. I am drinking water. 나는 물을 마시고 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am drinking coffee. 이거 괜찮고요. I am drinking coke. 이렇게 얘기하면 콜라를 마시고 있다. 근데 중요한 내용, 꼭 아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뒤에 목적어가 그냥 빠져버릴 수 있어요. I am drinking 이렇게 목적어를 빼고 얘기하면 항상 술을 마시다예요. 술을 마시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I'm drinking 까지만 얘기한다 그러면 술 마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술의 종류는 따라서 때에 따라서 넣어주셔도 돼요. 맥주를 마신다 그러면 I am drinking beer 이런 식으로, 와인을 마시면 I am drinking wine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다예요. 준비하고 있다. 근데 그 밑에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하거든요. 이 차이가 뭐냐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근 준비를 한다라든지 내가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그 준비되는 대상이 나일 때 쓰는 표현인데, 그럴 때는 getting ready라고 하시면 됩니다. getting ready. 이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 출근 준비하고 있을 때 I'm getting ready 라고 하시면 돼요. I am getting ready. 이게 내가 준비되고 있는 거죠. 내가 준비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씻고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머리도 말리고 옷도 입고 이게 내가 준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I am getting ready예요. preparing을 쓰시려면 그렇게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곤란해요. 그냥 getting ready가 좋습니다. I am getting ready. 나는 준비되고 있다. 근데 출근 준비를 할 때는 for 하고 써주시면 돼요. I'm getting ready for work 이런 식으로. 학교 갈 준비하고 있는 거면 I'm getting ready for school. 혹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거면 I'm getting ready for the exam 혹은 for the test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준비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준비되는 거예요. 주어. 그러니까
나를 주어로 쓰게 되면 내가 준비되는 거죠. I am getting ready. 내가 준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I am getting ready for the test 라고 하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가 있는데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preparing lunch. prepare lunch. prepare lunch. 이거는 점심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고 있는 거는 이 목적어예요. 그쵸? 점심이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I am preparing lunch라고 하면 내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고 있는 거는 점심 식사, 이 목적어가 차려지고 있는 거죠. ing 쓰는 이유는요, 이게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prepare lunch, 이거는 점심을 준비하다. get ready는 준비가 되다. drink water는 물을 마시다. 근데 ing를 다 붙이는 순간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가 바뀝니다. preparing lunch, 이거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이기 때문에 ing가 붙는다는 거 말씀해 드리고요. preparing lunch라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런치가 준비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 ready는 그냥 주어가 준비된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나 준비하고 있어, 나 나갈 준비하고 있어, 혹은 뭐 내가 뭐 할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I'm getting ready, 이거 그냥 심플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대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할 때는 prepare 쓰시면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이 두 개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준비되고 있다, I'm getting ready.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점심을 준비한다, 그러면 I'm preparing lunch. 그쵸?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파 위에서 자고 있다. 자고 있다는 sleep 쓰시면 돼요. sleep. sleep. 이게 이제 자는 건데 ing를 붙이니까 sleeping, 자고 있는 거죠. ing를 붙일 수 있는 단어고요. I'm sleeping, 나는 자고 있다. 소파 위에서, 그러면 on a sofa, 이런 식으로 I am sleeping on a sofa, 이런 식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내가 앉아있다로 말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sleeping을 sitting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I am sitting on a sofa,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내가 소파 위에 누워있다 그러면 I am lying on a sofa,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g 붙여서 그냥 말하면 되는 단어들 지금 보고 있는데, 뭐 ing 붙일 수 있고 붙일 수 없고가 중요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한 표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걸로 한번 말해 보시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모일 때 여러분도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 lying down on a sofa, 터진귤님 좋은 예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나를 보고 있다. 여기선 보고 있다인데, 보고 있다는 looking 하시면 돼요. looking. 뭔가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거, 가만히 응시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를 look 이란 단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상이 나올 때는 항상 at 하고 대상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보고 있다 그러면 he is looking at me. 그쵸? 그가 나를 보고 있다, he is looking at me 하시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이라는 말만 만들어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many people. 그쵸? many people, 여기선 비동사가 are가 되겠죠. many people are looking at me, 이런 식으로. 그쵸? 내가 너를 보고 있다, I am looking, 그 다음에 at 하고 you로 바꿔주면 되죠. I am looking at you,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looking for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돌아다니다가 내가 막 이렇게 핸드폰을 잊어버려가지고 핸드폰을 어디 갔지 막 찾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 am looking for my smartphone.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looking for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 예, 그럴 때 쓸 수 있고, drink, 그 다음에 뭐 get, prepare, sleep, look 이런 것들은 다 ing를 써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말을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은 다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의 말을 듣고 있다. 듣고 있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다는 listening 쓰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나 듣고 있어 라고 얘기할 때는 I am listening 이라고 하시면 돼요. I'm listening. 그러면 듣고 있어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뒤에 괄호 표현은 일단 생략하고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I'm listening. 난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뭘 듣고 있는지,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는지 그 대상을 나타내고 싶으실 때는 to 하고 대상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I'm listening to him. 나는 그의 얘기를 듣고 있다. I'm listening to you. 그러면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있다. 뭐 음악을 듣고 있으면 I'm listening to music. 이런 식으로 쓰시면 예, 될 것 같고, 예, 지금 타키시라 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listen은 의도를 갖고 듣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내가 듣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게 listen이고, 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hear 쓰시면 돼요. hear. H-E-A-R. hear. 그래서 내가 뭔가 의도를 갖고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can이라는 조동사랑 같이 써요. 그래서 뭐 I can hear you 이런 식으로 나 네 말 잘 들려. 혹은 뭐 did you hear? 너 그 소리 들었어? 이런 식으로 보통 hear는 많이 사용이 돼요. 혹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I heard 이렇게 과거형을 써서 어떤 소식을 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hear라는 단어는 좀 많이 사용되고요. listen이라는 이 단어는 내가 뭔가 음악을 듣거나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듣거나 이럴 때 쓴다라는 거,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밑에 커피 향을 맡고 있다. 냄새 맡고 있다는 얘기예요. 냄새 맡고 있는 거는 smell에 ing 붙이면 되겠죠. smelling 하시면 되고, 예, 어떤 대상에 냄새를 맡고 있는지, 커피 향기면 smelling coffee, 꽃향기를 맡으면 smelling flowers. 이런 식으로 어떤 거에 냄새를 맡는지 나타낼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자동사 타동사 강의했는데, 예, 요거는 타동사죠. 그쵸? 뒤에 바로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게 타동사예요. 위에 보면 listen은 바로 힘을 받지 못하고 to라는 전치사를 끼게 돼 있죠. 이런 거는 자동사예요. 바로 목적어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전치사를 껴야만 받을 수 있는 거고, smell이라는 거는 전치사 없이 바로 커피를 받았잖아요. 목적어로. 이런 걸 타동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smelling flowers, 꽃향기를 맡다. smelling coffee, 커피 냄새를 맡다. 이렇게 내가 의도적으로, 예, 이것도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제가 진행형을 쓰지 않고 그냥 I smell coffee 이렇게 그냥 얘기한다면 때에 따라서 이 말은 커피 냄새가 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어디 왔는데 커피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커피 냄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I smell coffe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영어로 말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영어로 말하고 있다. 이거는 speaking English라고 하시면 돼요. 가장 편한 방법이죠. speaking English라고 하면 되는데,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는 총 4개예요. 예,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speak가 있고, 그 다음에 대화한다라는 느낌을 가진 단어 talk가 있고, 정보를 전달해준다라는 느낌을 가진 tell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누가 말하는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게 say. speak는 약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English는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래서 보통 speak라고 얘기를 합니다. speak와 이 언어를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peak English, speak Korean 이런 식으로 speak Chinese, speak Japanese 이런 식으로 speak라는 단어 다음에는 언어의 이름을 써서 말할 수 있고요. 그는 지금 영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때 He is speaking English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He is speaking English. 혹은 난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려면 I am speaking English 이렇게 식으로 진행될 때 ing를 붙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호텔에 머물고 있다.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staying at a hotel인데, 그냥 어딘가에 머물고 계실 때 I'm staying 쓰시면 돼요. staying 쓰시면 되고, 제가 지금 괄호를 달아놓은 첫 번째하고 네 번째 표현은 보면 괄호 안에 다 전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사 자체는 자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사는 뭐냐면 목적어를 받지 않아도 되는 동사. 그래서 I'm staying, 나는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 어디에 머무르느냐 하면은 at 하고 장소 넣어주시면 돼요. staying at a hotel. 근데 그 장소가 어떤 한 지점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at을 쓰시면 되고요. 뭐 나라나 도시처럼 넓은 지역에 있을 때는 in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요즘 어디에 머무른다고 해볼까요? 부산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I am staying in 부산 이런 식으로 그 장소가 넓은 지역이냐 그냥 어떤 한 지점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in을 쓰느냐 at을 쓰느냐 그게 나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쵸, 나는 지금 호텔에 머무르고 있어요, 호텔에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I'm staying at a hotel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일기를 쓰고 있다 그러면 writing a diary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일기를 쓰고 있다, writing a diary. 그래서 나 지금 일기 쓰고 있어요, I'm writing a diary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writing a diary 라고 하시면 되고, 뭔가 작곡을 할 때, 곡을 쓸 때도 writing a song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알아가시면 좀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I'm writing a diary, I'm writing a song. 소설을 쓰고 계시면 I'm writing a novel. 그쵸, 에세이를 쓰고 있으시면 I'm writing a essay.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시면 되고, 뭔가를 쓰고 있다, write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도 정리가 됐습니다. listen, smell, speak, stay, write 다 ing로 쓸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자, 신발을 신고 있다. 이거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작을. 어떤 사람이 신발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신는 동작을 하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putting on shoes 하시면 됩니다. putting on shoes. 그쵸? I'm putting on shoes. 내가 신발을 신고 있으면 I'm putting on shoes 하시면 되고, put이란 단어는 ing 붙이실 때 t 한 번 더 써주셔야 돼요. putting라는 거. 그것도 챙겨가시고, put on이라는 거는 몸에 걸치는 거는 다 put on을 씁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것만 put on을 쓰는 게 아니고, 양말 신는 거, 신발 신는 거, 반지 끼는 거, 안경 끼는 거, 모자 쓰는 거, 심지어 화장하는 것도 다 put on을 쓰고요. put on을 쓰는 경우는 동작이 동반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안경을 만약에 벗었다가 다시 안경을 쓰고 있을 때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I am putting on glasses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똑같이 신발을 신고 있단데 상태를 말할 때는 wear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wearing shoes, 이거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걔 지금 빨간 운동화 신고 있는데, 빨간 신발 신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려면 he is wearing red shoes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지금 신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이 상태를 얘기할 때 I am wearing glasses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put on과 wear는 꼭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put on과 wear는 꼭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wear는 그냥 이미 착용된 상태. 예. 그래서 I'm wearing glasses 이런 식으로, I am wearing a t-shirt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벗었다가 다시 착용할 때는 I am putting on a t-shirt, I'm putting on glasses 이런 식으로 putting on shoes 이렇게 한다는 거. 예,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세트로 벗고 있다도 봐야겠죠. 벗고 있다는 take off를 쓰는데, 예, 걔가 신발 벗고 있는 동작이에요. 동작. 예, 이것도 벗고 있다는 동작이에요. 그것도 써드릴 걸 그랬구나. 신발을 벗고 있는 동작을 얘기할 때 taking off shoes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쓰시면 되고, 예, 하나 이제 이거 배워 가셨죠. 그쵸? put on, wear, take off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야, 신발 벗어라 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ing 빼시고 take off your shoes, take off your shoes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신발 벗어라가 돼요. 그리고 이게 좀 이 말이 너무 딱딱하게 들린다 라고 하면 please란 말을 넣어주시면 약간 부드럽게 됩니다. please take off your shoes 이러면 신발을 벗어주시겠어요? 라는 약간 좀 부드러운 말이 된다라는 거. 예, 그거까지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밑에 추락하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예요. 떨어지고 있다는 fall 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fall. 그래서 떨어지고 있을 때, 무언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falling 이라는 말을 쓰면 돼요. 그래서 내가 떨어지고 있으면 I am falling이 되겠죠. 건물 높은 데서 번지 점프 같은 거 할 때, 혹은 스카이다이빙 할 때 떨어지고 있을 때 falling 이라고 하시면 되고, 뭐 바위가 하나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a rock is falling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뭔가 떨어질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fall이란 단어고요. 심지어 뭐 비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it is raining 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rain을 동사로 써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rain을 명사로 쓰게 되면 the rain is falling, 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rain is falling, 하늘에서 아무튼 뭐가 떨어질 때는 다 falling이라는 이 fall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고, 이 fall이라는 단어의 특징 중 하나는 넘어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내가 넘어지고 있다 그럼 I'm falling down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그럴 때는 down이라는 말을 좀 같이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the snow is falling 좋습니다. 예, 아무튼 떨어지고 있을 때 falling 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뭔가 떨어질 때 쓸 수 있습니다. 주차하고 있다. 주차하고 있다는 parking 쓰시면 되죠. parking. 제가 이 단어는 정말 많이 보여드려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내 바뀌셨을 텐데, park란 단어는 명사로 쓰면 공원, 동사로 쓰면 주차하다. 그래서 I am parking 이러면 나 주차 중이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I'm parking. 그쵸? 어렵지 않죠? parking.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주차하는 그 기어가 P잖아요. P. 예, 그게 여기서 온 거죠. parking의 P에서 온 겁니다. I'm parking 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를 고치고 있다.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고치고 있다.
고치다, 수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두 개인데, 일단 고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fix죠. 그래서 fixing a car 라고 얘기를 합니다. fixing a car. 근데 여기서 나타내는 말은 진짜로 내가 공구를 들고, 내가 공구를 들고 내가 내 차를 고칠 때, 그때 I'm fixing my car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할 때. 정비소에서 차를 고친다라고 할 때는 이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The mechanic is fixing a car. 메카닉이 이제 정비공을 메카닉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The mechanic is fixing a car. 이렇게는 모를까? I am fixing a car는 되지 않아요. 내가 고칠 때는. 그리고 repair란 단어도 있죠. repair. 그래서 I am repairing a car. 이렇게 하셔도 되고, repair는 수리하다, fix는 고치다. 근데 그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 뭐 그냥 섞어서 쓰셔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밑에 이제 이발하고 있다, 이발하고 있다. 이발하는 거는 그쵸, 머리를 헤어컷, 머리를 자르고 있다인데, 이것도 내가 직접 내 머리를 자를 거면 cutting my hair라고 하면 되는데, 그 경우가 아니라면 getting a haircut 이런 식으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getting a haircut 이라고 할 때의 이 getting의 뜻은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얻는다. 뭘 얻을까요? 헤어컷을 얻는 거예요. get a haircut. 헤어컷을 얻다. 그쵸? 그러니까 헤어컷을 얻는 게 머리를 잘린다라는 거겠죠. 누군가 잘라준다라는 얘기인데, 미용실에 내가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영어로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뭐 하고 있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하실 수 있는 표현은 getting a haircut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getting a haircut.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get 그리고 뒤에 목적어에 my hair 넣고 목적격 보어로 컷을 넣는 거예요. 근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법 용어 모르시겠으면은 문법 용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따라와 보세요. get, 그 다음에 내 머리카락 my hair, 그 다음에 잘린 상태 cu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get의 의미는 뭐냐면 사역동사, 그러니까 뭔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되게 한다. get, 되게 한다. 무엇을? my hair, 내 머리카락을. 어떤 상태로? cut, 잘린 상태로. 그래서 내 머리카락을 잘린 상태로 되게 한다 라는 뜻에서 get my hair cut 이런 구조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은 뜻인데 get a haircut 하고는 구조가 다릅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get my hair cut 하셔도 되고 get a haircut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줄 때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때 get my hair cut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염색할 때도 get my hair, 그 다음에 염색되는 느낌 dyed, D-Y-E-D에요. get my hair dyed 이렇게 하면 내 머리가 염색되게 하다. 그 다음에 파마가 되게 하다. get my hair perm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원어민들이 정말 자주 쓰는 개념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 차가 도색되게 하다 그러면은 get my car painted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맨 위에 표현 차가 고쳐지게 하다, 내 차를 고쳐지게 하다, 내가 정비소에 맡겼어. 그럴 때는 get my car, 그 다음에 repaired 혹은 fixed 이런 식으로 내 차가 고쳐지게 하다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우시면 다음에 얘네들을 좀 많이 모아서 한번 또 그것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표현 볼게요. 여기로 오고 있다. 여기로 오고 있다. 그러면 coming here. 그쵸? 그가 여기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he's coming here.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이 come이라는 단어는 오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어떤 두 대상이 있었을 때 한 대상과 뭐 장소라고 하든 어떤 두 대상이 이 두 개의 객체가 서로 가까워질 때 come이라는 동사를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때 나머지 한 사람이 I am coming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럴 때 한국어를 그대로 직역해갖고 가고 있어 라는 의미로 going 이라고 하면 그거는 영어권에서는 잘못 이해가 됩니다. go는 멀어지는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만나기로 했는데 나 가고 있어 이런 말 한다고 I am going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왜 갑자기 나하고 멀어져서 딴 데로 가지?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항상 가까워질 때는 come이고 멀어질 땐 go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로 가고 있다는 going there, 그 다음에 여기로 오다는 coming here. 제가 이걸 준비한 이유는 come과 here가 짝입니다. come there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go here란 말도 없습니다. 항상 come은 here와 짝을 이루고 go는 there와 짝을 이룹니다. come here, go there. come here, go there. 이거는 입에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면 좋아요. come here, 일로 오다. go there, 거기로 가다. 그렇게 그러니까 먼치님 going here 이게 안 된다고요. 예, go there, come here 항상 짝을 이뤄야 돼요. come here 여기로 가까워 온다. 그 다음에 거기로 간다. go there. 자, 그 다음에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playing games라고 하시면 되죠. playing games. 그래서 이 play란 단어가 자동사로 쓰게 되면 논다예요. 그러니까 자동사로 쓴다라는 거는 목적어를 없이 그냥 I am playing 하고 끝냈어요. 그러면 나는 놀고 있다예요. 뭔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play가 들어가면 거의 아이들끼리 놀 때 우리가 play를 쓰고요. 아니면 어른이 아이와 놀아줄 때 play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I am playing 이거는 그냥 아이들의 놀이를 한다는 얘기고요. 플레이에다가 목적어를 넣으면 그 목적어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playing games, 게임을 하고 있다. 그쵸? 축구를 하고 있으면 playing soccer. 그쵸? 테니스를 치고 있으면 playing tenni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게임은 playing card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악기도 플레이 하죠. 그쵸? play the pian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5페이지. 그쵸? 어른들이 놀 때는 hang out을 씁니다. hang out. 자, 5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는 이제 씻고 있다. 씻고 있을 때는 wash 쓰고요. 그쵸? 이 wash란 단어는 되게 독특한 게 씻는다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목적어 없이 쓰기도 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I am washing 이러면 내가 씻고 있는 거고요. He is washing 그가 씻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쵸, she is washing 그러면 그녀가 씻고 있는 거예요. 본인을. 근데 목적어가 오게 되면 목적어를 씻는 게 되죠. 제가 손을 씻고 있으면 I am washing my hand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제가 세수를 하고 있으면 I am washing my face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어에서는 머리 감다, 세수하다, 손 씻다, 설거지하다, 세차하다 뭐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그게 뭐가 됐든 물로 씻을 때는 다 wash란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ash my hands, wash my face, wash my hair. 그 다음에 티셔츠를 빨 때는 wash my t-shirt. 그 다음에 설거지할 때는 wash the dishes. 그 다음에 세차할 때는 wash the car 혹은 wash my car 이런 식으로 씻는 대상을 넣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고 있다는 study 쓰시면 되죠. study. 그래서 I'm studying 하시면 되고, 이 study라는 단어도
예, 그냥 목적어 없이 쓰면 공부한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넣으면 그 목적어를 공부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I'm studying English. 그쵸?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You are studying English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할 수 있어요. You are studying English. 그쵸?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하고 계시고,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I am teaching English.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막상 알고 보면 어려운 단어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느낌, 아주 짧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그 말하는 느낌을 안 배워서 그렇죠. 그냥 모든 말을 다 문법, 용어부터 설명을 하고 문법으로 쪼개고 막 이렇게 더 어렵게 헷갈리게 만들어놔서 그렇지, 실제로 그냥 말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말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개월 정도만 좀 배우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온라인이지만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도 최대한 강의를 좀 잘 짜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거 보면 다 아는 표현이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다 알아도 내게 아닌 경우에는 말이 안 나옵니다. 예. 그냥 아는 거지. 근데 이게 언어라는 거는 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익숙해야 나옵니다. 익숙해야. 저도 나름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이 복싱이라는 운동을 제가 배우고 있는데,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배우기 전에. 그럼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격투기를 좀 즐겨 보다 보니까, 남자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이론상으로는 되게 빠삭하거든요. 아, 여길 때는 이렇게 빠져서 쳐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제 이론상으로는 많이 배워서 아는데, 솔직히 제가 하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하나도.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진짜 해보고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냥 짧게 만들어 놓은 게, 그냥 그렇게 한 번씩 해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같이 해보자. 그래서 제가 했던 내용 또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꼭 뭘 배우러 온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고 좀 하는 그런 연습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행하고 있다 가겠습니다. 여행하고 있다는 traveling이라고 하면 돼요. traveling. traveling. 그쵸. 나 여행 중이야. I'm traveling.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그냥 이 단어 하나만 됩니다.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죄송합니다. 그분께 죄송한데, 그분 뭐라 그러지? 닉네임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잘했는지 들려달라고, 어떻게 영어를 잘하게 됐는지 들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문법 용어는 싹 다 버렸어요. 일단은 진짜 말하는 데만 되게 집중을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 아주 짧은 말로 그냥 딱 그 단어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그런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했고, 그렇게 조금씩 기초를 정말 튼튼히 해서 빌드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거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더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와 싸우고 있다. 그와 싸우고 있다. 아, 터진귤님이구나. 죄송합니다. 닉네임을 기억 못해서. 자, 그와 싸우고 있다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fighting with him 하시면 되고, 누구누구와 싸우다 할 때는 fight with 에요. fight with인데, 그냥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싸운다. 그쵸? I'm fighting 하면 되고, 우리는 싸운다 그럼 we are fighting 하시면 되겠죠. we are fighting.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fight는 이렇게 주먹 싸움하는 게 fight고요. argue 이는 말싸움이에요. 자, 그를 생각하고 있다. 그를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thinking of him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떤 대상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think of 하셔야 돼요. think of 하고 대상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think란 단어도 자동사예요. 목적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받으려면 전치사가 껴야 돼요. think of 하고 대상이 나와야 그 대상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 무슨 생각하냐? 라고 얘기할 때 What are you thinking of? 혹은 What are you thinking about? 써주시면 되고 of 대신에 about 쓰셔도 돼요. thinking about, think about 혹은 think of 둘 다 써도 되고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 I am thinking of 아이스크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think 아이스크림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think of라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 표현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표현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내 옆에 서 있다. 내 옆에 서 있다. 여기는 서 있다. 그 다음에 앉아 있다, 누워 있다,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 숨어 있다. 얘네들은 제가 나중에 조금 설명해 드릴 게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 있는 거는 standing 하시면 돼요. standing 하시면 되고 그 사람은 서 있어. 그럼 he is stand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 동작이 있진 않잖아요. 그냥 상태죠. 그냥 서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진행형으로 써서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standing이란 말은 아무런 동작이 없는데, 그쵸? 진행형으로 써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standing by, 그러니까 stand by me 이러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면 이 사람이 움직임이 없어도 진행형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He is standing by me. 걔 내 옆에 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He is standing by m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가져가셔야 될 거는 뭐 stand를 그냥 보통 이렇게 써요. stand up. 이렇게 일어서 이런 명령문으로 좀 얘기하거나 그는 일어섰다 이렇게 그가 어떤 동작을 하고 나서 얘기할 때 우리가 he stood up 이렇게 얘기해요. stand의 과거가 stood거든요. S-T-O-O-D 그럴 때는 he stood up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 동사를 자주 쓰는 거 위주로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 있을 때 항상 진행형으로 쓴다. he is standing 이렇게 뭐뭐 옆에라고 할 때 by라는 이 전치사도 쓰지만 next to 이것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beside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옆에는 by, next to 그 다음에 beside 이 세 개만 딱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beside S 안 붙어요. 이걸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beside에 S를 붙이면 그거는 게다가 라는 뜻을 가진 전혀 다른 단어가 되니까 beside S 안 붙는 버전이다 라는 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벤치에 앉아있다. 앉아있다는 sitting 하시면 되죠. sitting on a bench 하시면 되죠. sitting on a bench 그쵸? sitting on a bench 그쵸?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나 벤치에 앉아있는데? 라고 얘기하시려면 I'm sitting on a bench 하시면 되고 그래도 실방이니까 우리 깜짝 장문 퀴즈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어. 이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벤치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다. I am sitting on a bench 하시고 이어서 reading a newspaper 하시면 돼요. reading a newspaper. 그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라는 말까지 붙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면 I'm sitting on a bench 하시고 신문 보는 얘기도 해줄 거면 reading a newspaper. 근데 손에 들려보니 커피도 한 잔 들려있네. 그러면 거기다가 뭐 drinking coffee 해도
의미 전달 완벽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좀 약간 영어가 멋이 없어서, 그럴 때는 또 이제 with a cup of coffee 이런 식으로 with 무엇무엇과 함께 a cup of coffee 이런 식으로, 혹은 with coffee도 괜찮아요. with coffee, 그냥 커피와 함께 이런 식으로 말을 그냥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순서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저 같은 경우는 뭐 with a cup of coffee, I'm reading a newspaper, sitting on a bench, 이렇게 해도 말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덩어리만 잘 확실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본인 걸로 가져가신다면 그냥 덩어리만 내려놓는 감각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다. 제가 이 얘기는 한 100만 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귀에 딱지 앉으시겠어요?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그 얘기는. 자, 그 밑에 소파 위에 누워있다, 소파에 누워있다는 lying on a sofa 하시면 되고요. lying on a sofa. 오버도 가능합니다. over coffee 가능해요. lying on a sofa. lying, 누워있는 거죠. I'm lying on a sofa. 그렇죠. 난 소파 위에 누워있다. TV 보면서 그러면 watching TV. 과자 먹으면서 with a snack. 이렇게 말씀해 가실 수 있겠죠. 그렇죠? I'm lying on a sofa watching TV with a snack with my family. 그냥 계속 하나씩 상황을 머리로 그림으로 인식하고 덩어리 그 그림을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내뱉으면 어렵지 않겠죠. 오근수님, 처음 뵙는 분인데,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은 늘 인사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님도 처음 뵙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자,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 축구 경기 같은 거, 야구 경기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이제 꼭 우리가 볼 때, 그 경기를 볼 때 중간에 와서 야, 누가 이기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 이기고 있어? 그 말을 영어에도 똑같이 해요. Who is winning?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Who is winning? 누가 이기고 있냐? Who is winning? 되게 간단하죠? Who is winn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쵸? 누가 지고 있냐? 그럼 who is losing?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winning, losing 쓰시면 되고, 한국 팀이 이기고 있어. 그러면 Korean team is winning 하시면 되고, 그렇죠? 한국 팀이 지고 있어. 그럼 Korean team is losing. 우리 팀이 지고 있어. Our team is losing. 이런 식으로 win, lose, win, lose 쓰시면 되고, 근데 이 win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이기다는 win, 지다는 lose예요. 그리고 얘네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긴다 라고 얘기할 때 I win you 이렇게 쓰지 않아요. win이라는 단어는 목적어를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이기고 진다 밖에 없습니다. 그냥. 근데 이 win이라는 단어에 목적어가 올 경우에는 우승한다라는 의미로 올 수 있어요. winning the race, I won the race, I won the race. 그러면 이 race에서 이긴 거예요. 우승한 거예요. 그리고 I won the game, 그 게임에서 우승하고 이긴 겁니다. 그렇게는 쓸 수 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win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그 복권에 당첨됐을 때도 win 쓰죠. 그래서 I won the lottery 이렇게 얘기하면 로또에 당첨된 거, 그 다음에 금메달 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win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lose란 단어는 뭔가를 잃어버리다 라는 뜻으로도 쓰죠.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I lost, L-O-S-T, lose의 과거형이에요. I lost my wallet.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도 이 lose란 단어를 쓴다. 그러니까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비트 쓰시면 돼요. 비트. 타키시라님, 제가 그거 깜빡했는데 잘 정리해 주셨네요. I can beat you. I can
beat you. 나는 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 단어는 한 가지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단어 뜻을 외우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말을 외우겠다라고 해야죠. 너를 이긴다, beat you. 이렇게 그냥. 그렇게만 하나 외우고 다른 비트의 뜻은 찾아보실 필요도 없어요. 나는 왜냐면 내가 배워야 될 것은 말이지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널 이길 거야. 이 말을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말을 배우시면 돼요. 그냥 말. 그쵸? 이기다 지다 이거 그냥 배우시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다 배우시고, 그러니까 낱개로 말을 배워가시는 게 좋다. 예, 단어를 뭐 애써 여러 가지 뜻을 정리하지 마라. 예, 뭐 위는 뭐 목적어가 안 받으면 뭐고 받으면 뭐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숨어있다. 숨어있다는 hiding 하시면 되죠. hiding. 그래서 그는 지금 숨어있어요 라고 할 때 he's hiding 이라고 하시면 되죠. 예, he's hiding. 그는 숨어있다. 근데 이 hide란 단어도 I am hiding. 그럼 내가 숨는 거고요. 그렇죠? I am hiding my bag. 이러면 내가 내 가방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wash랑 똑같아요. 그냥 목적어가 안 오면 주어가 숨는 거, 목적어가 오면 그 목적어를 숨기는 거. 예,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진행형 다 배웠어요. 근데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의 핵심인데, 핵심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진행형을 쓰지 않는 동사예요. 진행형을 쓰지 않는 동사. ing를 잘 붙이지 않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원어민들도 문법을 파괴해 가면서 뭔가 강조할 때는 붙이기도 하니까 그냥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 수학처럼 영어는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뭔가 규칙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더 좋은 차를 원한다. 원한다는, 그쵸. I want a better car 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제가 그냥 주어를 다 붙여봤습니다. 예,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예, I라는 주어를 다 붙였는데 뭐 특별한 뭐 제가 뭐 목적이 있어서 붙인 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I라는 거를 넣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붙인 거고요. I want a better car. 나는 더 좋은 차를 원한다. 원한다라는 거 자체가 뭐라 그러지? 원한다라는 거 자체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ing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I want a better car. 그쵸? 그 다음에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쵸? I need your help.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뭐 진행형을 안 써요. 그냥 필요한 지금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서 말해봐도 되겠죠. 나는 더 좋은 차가 필요해. 그쵸? I need a better car 라고 하셔도 되고. 그쵸? 돈이 필요하다. I need money.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음식이 필요해. I need food. 이런 식으로. 그쵸? 뭐 여행 가셔가지고 전 지도가 좀 필요한데요. 그쵸? I need a map. I need a map 하시면 되겠죠. 이 지역 지도가 필요해요. I need a map 한 다음에 of this area. area가 그 지역이에요. 지역. 그래서 I need a map of this area 라고 예,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아한다. 예, 좋아한다라는 단어도 local map 좋네요. local map이라는 단어도 좋아요. 좋아한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I like chocolate. 그쵸. 좋아한다. I like chocolate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I like coffee. 나는 너를 좋아한다. I like you.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love 쓰시면 되죠. I love you. 그쵸. I love you. 근데 진짜 좋아할 때는 love 다음에
love라는 동사를 써도 돼요. 그래서 I love chocolate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예, I love chocolate 진짜 좋아할 때는. 그래서 like보다 더 좋아할 때 love란 단어 쓸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고, 싫어한다는 hate겠죠. 그래서 I hate cold weather, I hate cold weather 이렇게 됐는데, 예, 관사 필요 없습니다. 예, 셀 수 없는 초콜릿도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해요. 초콜릿을 셀려면 초콜릿 생긴 그 녹인 거를 이렇게 틀에 부어서 굳힌 거기 때문에, 그쵸, 바 형식으로 만든다 그러면 바를 셉니다. 그래서 a bar of chocolate 이러면 초콜릿 바 하나, 예. two bars of chocolate 이런 식으로 그 얘가 이렇게 굳어진 그 모양을 세는 거기 때문에 초콜릿이라는 이 개념, 예, 통체적인 그 물질 자체는 셀 수 없게 봐요. 그래서 I like chocolate 하시면 되고, 자, 8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피를 좋아한다인데 더 좋아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원래 더 좋아한다라고 하려면 뭐 like more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냥 한 단어짜리 pref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굳이 따지자면 뭔가를 선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거든요. 선호하다, 뭔가를 선호하다, 선호한다라는 게 좀 더 좋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I prefer coffee 그러면 나는 커피를 더 좋아해, 커피를 더 선호합니다 이라는 뜻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구조적으로 약간 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나 해드리자면, I like coffee more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나는 커피를 더 좋아한다. I like coffee more. I like coffee more. more가 더니까 I like coffee more. 커피를 더 좋아한다. 근데 비교 대상이 예를 들면은 마시는 녹차보다 나는 커피를 더 좋아해 라고 얘기할 때 I like coffee more than green tea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than을 붙일 수 있어요. I like coffee more than green tea, 혹은 I like coffee까지 끊으시고 more than green tea 이렇게 녹차보다 더 많이 커피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prefer라는 단어를 쓰셨으면 than을 쓰시는 게 아니고요, to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I prefer coffee to green tea 이렇게 prefer와 to가 짝을 이룬다. 그 다음에 like more than 그쵸, like more가 오면 than이 오고, 그쵸, prefer가 오면 to가 온다. 그렇게 확장할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확장을 안 하실 거면 그냥 I like coffee more, 그냥 커피가 더 좋아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겠죠. 왜냐면 그 말하는 문맥상 그 비교 대상이 뭔지 다 알 경우에는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밑에 신을 믿는다 believe in gat인데, believe in 이거는 어떤 대상의 존재를 믿거나 그 대상을 신뢰할 때, I believe in you 그러면 난 네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believe in 까지 썼을 때, 예, 제가 in에도 원래는 파란색으로 칠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in에는 제가 파란색을 칠하지 않았네요. I believe in God, 그쵸, believe in 어떤 대상의 존재를 믿거나 혹은 그 대상의 어떤 능력을 믿거나. 그래서 I believe in you 그러면 나는 너라는 사람이 잘해낼 거라고 믿어 라고 할 때 believe in을 씁니다. believe in you. 그쵸? 지금 보고 있는 단어들 보실 때 한 번씩 생각하셔야 될 게, 아, 이 단어들은 아까 배운 단어들에 비해서 뭐가 차이가 나지? 아, ing를 안 붙이는구나. 한 번씩은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believe in God 혹은 I believe in you 쓰시면 되고, 네 말을 믿는다라고 할 땐 believe you. in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뭐냐면은 I believe you는 난 널 믿어. 그러니까 네가 한 그 말을 믿을 때 believe you가 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창문이 깨졌는데 제가 만약에 저희 아들한테 네가 깼니? 내가 안 깼어. 날 믿어줘. 내가 안 깼다니까 라고 얘기할 때 Okay, I believe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난 네가 한 그 말을 믿어. I believe you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believe in이라는 거는, 그쵸? I believe in you는 제가 설명했죠. 너의 가능성을 믿고 네가 잘해낼 거라고 믿고, 예, 그럴 때 believe in을 쓴다라는 거. 예, 그렇게 쓰시면 돼요. believe와 believe in의 차이를 말씀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신뢰한다라고 할 때 trust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believe in you와 힘이니까 believe in him과 trust him이 좀 비슷하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trust는 약간 그 사람을 신뢰한다. I trust him. 나는 그를 참 신뢰해. 예, 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비슷하다고 하긴 좀 뭐하겠네요. 그 사람의 신용. 난 그 사람의 신용을 믿어. I trust him. 예, 그 사람이 좀 신용이 있고, 예, 그럴 때 좀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다고 이거를 그럼 굳이 꼭 다 그렇게 구분해서 써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근데 believe in과 believe는 좀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 예, 나머지 believe in과 trust는 약간 좀 애매한 경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뭐 크다고 생각한다, 뭐 작다고 생각한다, 날씨가 덥다고 생각한다, 뭐 그런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I think that 구문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진행형 할 때 어떤 대상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think of 대상이에요. 그래서 너를 생각한다, think of you. 그쵸? 내 어머니를 생각한다, 그러면 think of my mother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나의 의견을 말하는 생각하다예요. 그쵸? 어떤 대상을 내 머릿속에 떠올리는 생각이 아니고, 나는 이렇다라고 의견을 갖는다. 의견을 얘기할 때 생각하는 건데, 이럴 때 I think that 하고 문장을 넣어주시면 그렇다라는 의견을 내가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I think that it is big. 나는 이게 크다고 생각해. 그게 크다고 생각해. 나는 그게 작다고 생각해. I think that it is small.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대세는 제가 괄호를 쳐놨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돼요. I think it is big. 나는 그가 키가 크다고 생각해. 그러면 I think he is tall. 이런 식으로. 나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I think I am smart. 이런 식으로 I think 하고 어떤 문장 넣으시면 그 문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 그 문장에 나는 그런 의견을 갖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prefer, believe, trust, think. 근데 think가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는 진행형을 쓸 수 있는데, 그냥 의견을 얘기하는 think일 때는 절대 진행형으로 쓰지 않는다. 예, 이리슨 생략하면 안 돼요. I think that 하고 뒤에 무조건 문장입니다. I think that 문장. that은 생략한다고 봤을 때도 I think 하고 문장 해주셔야지. 예, I think 하고 형용사만 넣는 건 안 돼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예, think란 단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다, 혹은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진행형을 쓸 수 있죠. I am thinking of you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내 의견, 그게 크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게 크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낼 때는 절대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는 거. I think it is big 이런 식으로 진행형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9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기억한다. 예, 기억한다도 진행형 안 쓰죠. 기억하다는 remember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remember the name. 그 이름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네 이름을 기억해요. I remember your name. 난 네 얼굴을 기억한다. I remember your face.
그쵸? 나는 네 전화번호를 기억한다. I remember your numbe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단어고요. remember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혹은 뭐 제목을 말씀하실 때는 name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title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I remember the title of this song 이러면 나는 이 노래의 제목을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I remember the title. 타이틀이 제목이에요. title of this song. 혹은 나는 그 책의 제목을 기억한다. 그러면 I remember the title of that book 혹은 of the book 이런 식으로. 그래서 remember라는 단어는 뭐 어렵지 않지만 좀 사용법을 제가 많이 설명해 다양한 예문을 좀 많이 만들어 드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그 단어를 한 번씩 써보시면서 그 단어의 사용법이 몸에 익으실 거예요. 그쵸? I remember your name. 그쵸? 기억해라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You should remember my name. 내 이름 꼭 기억해야 돼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remember의 반대말은 잊어버린다, forget 쓰시면 되고요. I forget the number. 그쵸? 번호를 잃어버린다. 과거로 보통 많이 씁니다. remember는 거의 그냥 지금 현재로 얘기할 때 현재 얘기를 얘기하고요. 현재형으로 I remember your name. 나 지금 네 이름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할 때도 그냥 현재형 쓰시면 되는데 forget 같은 경우는 나 비밀번호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할 때는 과거형으로 I forgot. forget의 과거 I forgot the password 이런 식으로 나 전화번호 잊어버렸다 I forgot the number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forget과 forgot, remember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진행형을 쓰지 않는 동사들이에요. 그를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understand 쓰시면 되고 나는 그를 이해해요. I understand him 하시면 되겠죠. I understand him. 난 널 이해한다. I understand you. 이런 식으로. 이것도 진행형을 쓰지 않습니다. understand. under. 밑에서 stand 서다. 그 두 단어가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단어가 좀 길어서 당황스러우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알아본다. 사람을 알아본다. 누군가를 알아본다라고 할 때 이걸 읽으면 recognize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너무 한국적인 거고 약간 recognize 약간 이렇게 읽어요. recognize 그래서 recognize 이런 식으로 끝내 좀 발음이 되고 원어민들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쉽게 발음해드리면 recognize 그런 식으로 G가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렇게 발음된다기보다는 recognize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빨리 된다라는 거 설명해드리고 제가 예문을 잘못 만들었네요. 내가 나를 알아본다는 말이 안 되니까 나는 그를 알아본다. I recognize him. 그쵸? 그렇게 바꿔볼게요. recognize 나는 그를 알아본다. 알아볼 때 can you recognize me? 너 나 알아보겠니? 이런 식으로 can you는 상대방한테 할 수 있냐고 물을 때 쓰는 거예요. Can you recognize me?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realize 쓰시면 되고 realize 이게 R 발음이기 때문에 realize가 아니고 혀를 말아주시고 realize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realize that 나는 그것을 깨닫는다. 나는 내가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려면 깨달았다니까 일단 과거로 갈 거예요. I realized that 하고 문장 넣으시면 돼요. I realized that I lost my bag. 이렇게 하면 내가
가방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I realized that 하고 문장 넣으시면 예, 그 문장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위에 거랑 잘 섞으면 될 것 같은데 I realized that I forgot the password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파란 글씨들 다 진행형 안 쓰고요. 마지막 10페이지 그를 안다. 누구를 알고 모르고 그를 알고 있다. 안다도 괜찮지만 알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한국어를 그를 안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그냥 그를 알고 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I know him 하시면 됩니다. I know him. 나는 그를 안다. 그를 알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내가 그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영어를 보고 나시면 그거였어? 라고 하실 거예요. 뭐냐면 I wish 쓰시면 됩니다. I wish I could. 이게 나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뭔가 못할 때 I wish I could.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 I wish I could.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I wish I could.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I envy you 쓰시면 돼요. I envy you. 이것도 진행형 안 써요. 나 네가 부럽다. 나 너 부러워라고 할 때 I envy you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I wish는 나는 소망한다 라는 뜻을 가졌는데 뭐 그렇게 외우시기보다는 그냥 이거 하나 I wish I could.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못해 라는 의미를 말할 때 쓸 수 있습니다. I wish I could. 나도 내일 거기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I wish I could go there.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I wish I could. 그 다음에 I envy you. 부럽다 라고 할 때 I envy you. 타키시라 님이 써주셨는데 조금 가능하신 분들은 be jealous of가 envy랑 같은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I'm jealous of you 라고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jealous는 약간 질투한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envy는 부러워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자세한 그 디테일 그런 뉘앙스까지는 저도 아주 확신은 없습니다. 제가 원어민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너의 의견에 동의한다. 이거는 I agree with you. 그쵸? I agree. agree. 동의한다는 뜻이죠. I agree with you. 혹은 너의 의견. 그러면 I agree with your opinion. opinion. 이건 의견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I agree with your opinion.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너에게 약속한다. 약속한다는 I promise you. I promise you. 이게 promise. 이게 약속한다예요. I promise. 나 약속할게. 그러면 I promise 까지만 하셔도 되고. 그쵸? 난 너한테 약속한다. I promise you. 난 너한테 약속한다. promise you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약속할 때는 뒤에 to 부정사 넣어주시면 돼요. I promise you to finish my work. 나는 내 일을 끝내겠다고 약속해. 내가 일 끝난다고 너한테 약속할게. 이렇게 얘기할 때 I promise you to finish my work by 10. 이러면은 by하고 시간은 그 시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10시까지 일 끝난다고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이렇게 얘기할 때 I promise you to finish my work. 그 다음에 10시까지 by 10 이런 식으로도 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omise 이제 약속한다. 그래서 요 단어도 봐주실 게 promise you 너한테 약속한다. 혹은 상대방한테 뭔가 요구할 때도 담배 끊겠다고 약속해. 담배 끊겠다고 약속해. 이렇게 얘기할 때 명령문이잖아요. 그러니까 promise me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promise me to quit smoking. promise me 나한테 약속해라. 뭐 하겠다고? to quit smoking. 담배 끊겠다고 약속해라. 이런 식으로도
말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벌써 10시 18분 1시간 30분 조금 못되게 수업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